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참 우여곡절 많았던 세계 잼버리 대회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11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방금 전 폐영식을 했고요. 잠시 후 대원들이 기다렸던 이 K-팝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다행히 태풍도 지나가면서 무사히 시작할 수 있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 150개국에서 온 4만 명 대원들,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갈까요? 조현선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콘서트 열리는 서울 상암 경기장에 조 기자 나가 있으니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 콘서트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시작이 됐습니까? 네, 노랫소리와 엄청난 함성 들리십니까? 조금 전 잼버리 폐영식이 끝이 났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K-팝 콘서트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이 폭염에 태풍까지 그간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참가자들이 꽤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4만여 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주변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 넘어까지 3시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장했습니다. 각국의 단복을 입은 대원들은 무리가 겹치지 않도록 몇 걸음 물러서서 잠시 대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비에 우비를 걸치고 습한 날씨에 연신 물을 마시며 부채질을 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신이 났습니다.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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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새만금에서 헤어졌던 동료를 다시 만나 인사를 합니다. 곳곳에는 구급차가 세워져 있고 지나가는 대원들에게 시원한 물을 나눠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대원들에겐 우여곡절 많았던 잼버리였습니다. Maybe some sanitary problems and some drinking issues. We are scouts. We know how to survive and we did our best to be positive in such difficult conditions. So it's okay. 길고 긴 일정에 피곤하지만 K-팝 가수를 볼 생각에 설렙니다. It wasn't that hot at night time. It was a little bit cold at the night time, so it was okay. Opening ceremony. It was really amazing to see different things. 현재 진행 중인 K-팝 콘서트에는 뉴진스, 마마무 등 총 19개 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잼버리 행사가 K-팝 공연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폐영식과 콘서트장에는 조기 철수했던 미국, 영국 대원까지 다 모였는데요. 버스 1,440대를 동원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인원을 한 곳에 모으다 보니 도로도 막고 통제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주희 기자도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수송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요? 네,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엔 버스 1,400여 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월드컵로 왕복 6개 차로 중 4개 차로도 버스들이 차지했는데요. 콘서트는 밤 9시쯤 끝나지만 일대행 교통 통제가 밤 11시까지 이어집니다. 행사 시작 4시간 전부터 버스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사흘 전 새만금을 떠나 전국 8개 지역에 흩어졌던 스카우트 대원 4만여 명이 다시 한데 모이는 오늘, 무엇보다 이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월드컵로 2km 구간은 양방향 모두 전면 통제했고 통제 구간을 지나는 14개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 조치됐습니다. 수송버스의 원활한 통행과 주차를 위해서입니다. 일부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도로가 통제돼갖고 버스를 이용하려면 한 10분 정도, 정류장으로 한 정거장 반 정도 걸어가시면. 인파 관리를 위해 경찰 기동대 43개 부대, 2,500여 명도 투입됐습니다. 콘서트가 밤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해 방송 조명차 11대도 배치했습니다. 버스 주차 자리도 스카우트 대원들의 출국 일정과 숙소까지 거리 등을 고려해 배정됐습니다. 지난 8일 새만금 야영지에서 1000여 대 버스가 빠져나가는데 10시간 이상 걸렸는데요. 정부는 오늘 계획대로 진행되면 해산에 3시간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 행사 종료 뒤에도 한국에 남은 대원의 숙식 문제와 출국 대원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자, 이제 손님 가면 제대로 리뷰해야죠. 1,100억 원 넘는 돈 준비한다고 썼다가 대회 시작했는데 엉망이니 일단 급한 대로 99억 원 더 넣고 그래도 안 돼서 새만금에서 빼내 전국 보낸다고 300억 원 정도가 더 들 걸로 보입니다.
다 예산입니다. 누가 낼까요? 정부는 제대로 준비 못한 전북도에도 분담을 시키겠다는데 국민 입장에선 어차피 다 세금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1,171억 원에 달합니다. 대회 개최 직후 폭염, 위생 문제가 불거지며 물자 보급과 청소 등에 99억 원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태풍 상륙으로 대원들을 이동시키며 들어간 수송버스 비용, 숙박비, 공연장 변경 비용 등을 합치면 최소 300억 원이 더 들어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추가 비용 부담을 혼자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 통화에서 전라북도와 세계 스카우트 연맹 등과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도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방자치를 강조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의 태도 또한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에 투입된 잼버리 예산 가운데 남은 예산으로 보전하거나 앞으로 배분할 특별교부세를 덜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처 장관들이 수장인 조직위원회가 예산 최종 결재를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 회피를 하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도는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서울은 아직 날도 흐리고 빗방울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부산은 언제 태풍에 맞섰냐는 듯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다시 돌아온 30도 더위에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강렬한 햇볕이 내려쬐는 해수욕장. 해변에는 다시 형형색색 파라솔들이 펼쳐졌습니다. 피서객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일광욕을 즐기고 바다에 몸을 담궈 더위를 식힙니다. 여름 바다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아온 무더위는 반갑기만 합니다. 어제 태풍 때문에 솔직히 기차가 계속 연착돼가지고 늦게 왔는데 더운데 바다 오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소식에 해수욕장 출입이 금지되고 샤워장과 조형물 등 시설들이 철거됐던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제만 해도 태풍 때문에 해수욕장은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파라솔과 피서객들로 가득 메웠습니다. 도심도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물안개가 뿜어져 나와 더위를 식혀줍니다. 우산을 썼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양산으로 햇빛을 막습니다.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샤워해야 되고 양산 요즘 필수로 들고 다녀야 되고 팔토시도 안 하면 너무 타버리니까 익어버리니까.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5도 아래에 그친 반면 제주는 34도를 넘었고 경주와 포항도 33도, 부산도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대구에서는 둑이 무너졌습니다. 물에 잠겨서 쑥대밭이 된 마을이 여러 곳입니다. 지난 장마 때도 오성, 청양, 익산에서 하천에 둑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었죠. 태풍 카눈이 남긴 상처를 김용성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긴 마을. 어디가 하천이고 마을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태풍 카눈이 뿜어낸 큰 비 때문입니다. 60대 주민이 강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하천 주변엔 무너진 제방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고요. 지하에 있던 상수도관은 지상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물은 빠졌지만 마을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둑 바로 앞에 있는 집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앞마당은 모두 뻘밭이 됐고 키우던 작물들은 뿌리채 뽑혀나갔습니다. 고추가 이거 뭐 전부 다 물에 다 잠물어 보니까 살 길이 없죠. 이거 지금 무슨 나올 수확이 있나. 이거 뜰개나 이런 거 갈아 나가는 것도 다 잠물어 보니까. 겨우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복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앞집에 트랙터를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집을 본 경우가 이거는 죽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무너진 제방 복구가 시작됐지만 또다시 물난리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만 커집니다. 마을이 온통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90mm 가까운 폭풍우가 쏟아지면서 물에 잠긴 겁니다.
이 마을은 지난 6일에도 극한 호우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재산시에를 다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솔직히 2차에 또 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마음을 그냥 다 내려놨어요. 자포자기한 상태죠.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한 태풍 카눈.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번 태풍은 느림보 진행 때문에 피해를 키울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느린 속도가 세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됐습니다. 한반도에 상륙한 뒤에 울퉁불퉁한 육지를 만나면서 점점 힘이 빠진 겁니다. 이현용 기자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태풍은 처음부터 독특했습니다. 한반도로 오는 경로가 통상적인 태풍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매서운 기세로 중국을 향했지만 티베트 고기압에 막혀 방향을 반대로 꺾었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막혔습니다. 결국 90도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두 개의 거대 고기압 사이에 끼인 카눈은 역대 태풍사에 남을 느린 태풍이 됐습니다. 카눈은 어제 오전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직전 강도 강에서 중으로 약화됐습니다. 그래도 대구 부근까지는 강한 바람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급속히 힘을 잃었습니다. 태풍은 지표면부터 상공까지 이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선 지표와 마찰을 빚어 점점 위력이 떨어집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선 더 그렇습니다. 이동 속도마저 느리니 마찰력은 더 커졌습니다. 태풍이 가면서 다시 여름 더위가 시작됐지만 극한의 폭염은 사라졌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뜨겁고 차가운 공기가 남북으로 그리고 대기의 상하로 뚜렷이 나눠져 있는데 태풍이 이 공기들을 뒤섞어 놓은 겁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약간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권리당원들에게 당 차원에서 재난안전보험을 들어주는 안을 내놨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해 줄 수 있도록요. 이 당원들 안전과 복지 챙기는 취지라지만 매달 당에서 월 2천만 원 내야 합니다. 자, 여당은 국민 세금으로 당원들 보험 들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들을 위해 일명 당원 재난안전보험에 가입하자고 당에 제안했습니다. 권리당원이 화재, 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보험법 전문가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 제안했다며 당원의 안전과 복지를 챙기자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권리당원이 약 110만 명인데 당에서 보험금으로 매달 2천만 원 정도 내면 가능하다는 게 혁신위 설명입니다. 특정 보험사 특혜 소지를 막기 위해 여러 보험사를 묶어서 하는 안도 검토했습니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보험금을 내는 개념이라는 게 혁신위 설명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매년 수백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만큼 혈세도 들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당원들만의 당비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민주당 권리당원의 보험을 위해 국민 세금이 사용되어야 하냐는 말입니다. 또 당원들의 보험료를 당이 내주는 행위가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에 도움이 되는 안인지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 후폭풍은 또 있습니다. 대의원 무력화안을 두고 혁신위 발표 하루 만에 이 당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계파 간의 공개적인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두헌 기자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 권한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당내 의원 모임들의 혁신안 공개 반대도 이어졌습니다. 친문계 모임인 민주주의 4.0은 혁신위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개파색이 옅은 더 좋은 미래도 논의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오늘 반대를 밝힌 모임의 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민주당 절반에 육박합니다. 지금 당장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봤을 때도 그렇고 당원들 눈에도 약간 뜬금없어 보일 공산이 커서요. 반면 친명계와 권리당원들은 혁신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당원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 같아 눈물나게 기뻤습니다. 이번 혁신안을 민주당 지도부는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갈등이 고조되자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의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당내 반발도 큰데 얼마나 수용될까요? 다음 주 16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안 첫 토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8월 말 워크숍까지 당내 찬반 경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정치권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월 보궐선거에 출마 하냐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이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에 오르면서 일단 출마가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은 재출마 의지가 강한 걸로 전해지는데 당 지도부는 사면과 공천은 별개라면서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월 보궐선거에서 재출마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재출마 여부를 묻는 채널A 질문에 아직 사면이 확정된 게 아니라 드릴 이야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을 만난 자리에선 강서 구민을 위해 출마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은 사면과 공천은 별개라며 재공천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궐선거가 발생한 책임이 당에 있는데 공천할 명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생 챙기는 일이 더 화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부터 해놓고 차근차근 생각해 나갈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후보를 냈다 패배하면 당의 부담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이 무공천하면 사실상 여당 후보로 인식되는 데 대한 당의 고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청장이 총선 출마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고요. 무슨 자물쇠가 보이네요. 네, 이 만능 네 글자인데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할 때마다 언급하는 이 만능 네 글자가 있죠. 오늘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감싸며 꺼내들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시대 무슨 사화라도 일으켰습니까? 하늘이 노여움이 그대들의 압도적 절대 무능과 잔인한 국가 폭력을 심판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만능 네 글자 눈에 딱 보이네요. 국가 폭력입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올린 글인데요. 국가 폭력 이 네 글자와 함께 댓글로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고 썼고요. 직접 언급도 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가폭력 희생자다 이런 뜻이겠죠. 네, 이 대표는 지난 1월 이 대장동 관련 검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도 이 단어를 썼었는데요. 이 장소가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였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사실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국가폭력 범죄는 앞으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 자리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피해자들 모인 자리였는데요. 같은 국가폭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표 측에게 이 국가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권력을 국민에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이 대표의 철학이 담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가폭력이란 말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하기 전에 비리 방탄 행태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 수사를 정치 수사, 국가폭력으로 둔갑시켜 네, 하태경 의원은 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대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정당한 체포동의안에만 응할 것이고 부당한 것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어제 검찰 탄압이고 국가폭력이고 이런 식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본인이 밑자락을 깔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결혼 주례를 섰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 깜짝 주례자로 변신을 했는데요. 이 결혼 보너스를 언급하며 이 통 큰 선물까지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오늘 미리 올려볼까?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국민 신랑 신부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집을 네. 결혼! 뭔가 퍼포먼스 같은데 신랑 신부가 있네요. 네, 이 결혼을 앞둔 실제 예비부부를 섭외했다는데요. 네, 그럼 모형 집이 보너스인가요? 네, 이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 주거 정책을 발표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는데요. 정부의 저금리 주택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결혼이 보너스가 되어지고 페널티가 되나. 부부 합산으로 통산 소득을 계산한다 그러면 과연 혼인신고를 할까? 혼인신고 시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대폭 확대하여 네,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면요. 제 소득을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혼자 살 때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이 부부 합산으로 소득을 계산해서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 페널티라는 불만이 있자 고친다는 건데요. 이 주택 구입 소득 기준을 1억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이 전세 대출 기준도 올린다고 합니다. 이 주택 청약 기회도 부부가 한 번씩 2번으로 확대를 추진합니다. 환영할 것 같은데 부부들은 저건 신혼부부만 해나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사실 기존 부부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반응을 들어보니 빨리 실행 계획을 세워달라며 찬성하는 예비 부부와 달리 왜 신혼부부만 우대하냐, 기존 부부도 동일 적용하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 집 마련이 참 어렵다는 거겠죠. 모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보너스 같은 좋은 정책 부탁합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조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조사에 불응할 경우 박 전 단장 체포까지 검토 중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해병대 정복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필승!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자마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은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박 전 단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자료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안보실 파견 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관님 결재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어한다,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어. 또 해병대 사령관이 신범철 차관의 지시사항을 읽어줬다면서 문자를 보낸 적 없다는 신 차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단장, 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언론에 발표한 자료는 통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도 박 전 단장이 허위 사실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LH는 지난달 말에는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가 15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5곳을 고의로 숨기고 거짓 축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한준 LH 사장과 임원 전원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LH가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명단을 발표하면서 5곳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가 91개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빠졌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는데 5곳을 일부러 뺀 겁니다. 5곳 중 2곳은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LH는 어제 저녁 언론 보도로 철근 빠진 아파트가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잡았는데 오늘 밝힌 누락 사유는 사안이 경미해서였습니다. 누락된 사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기둥 중에서 3개, 4개 정도의 그 하자가 있었다. 이미 이것은 현장에서 자체 보강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 5개를 뺐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사람 사는 건데 가슴이 철렁철렁해. 너무 눈 가리고 그렇게 아웅하는 식으로 좀 그렇죠. 특히 문제의 5개 단지 중 4곳은 LH 전관업체가 감리나 시공을 맡은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2곳은 LH가 감리를 직접 했는데도 철근 누락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형 공공기관장 첫 번째 인사로 임명된 이한준 LH 사장은 본인의 거취를 정부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임원 5명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신림역 살인범인 조선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선은 컴퓨터 게임 중독이었고 범행도 게임처럼 잔혹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범인 33살 조선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심각한 게임 중독 상태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볍게 뛰다가 피해자의 옆이나 뒤에서 공격을 가하고 범행 시도 후 신속히 새로운 대상을 물색한 게 조선이 평소 하는 1인칭 슈팅 게임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이 조선의 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 온라인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담배나 먹을 것을 사러 편의점 가는 것 빼곤 외부와 단절한 채 집에서 오로지 게임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취업, 결혼에 실패한 좌절감이 또래 남성을 향한 열등감으로 폭발했다고 봤습니다. 김 팀장은 CCTV 분석 결과 조선은 나이 든 남성이나 여성들은 눈이 마주치거나 가까운 곳에 있어도 상대하지 않고 바로 젊은 남성에게 달려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선 범행 이후 모방범죄 예고를 살인예비죄로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 씨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한여라는 표현을 쓰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글 약 1,700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학생이 교사를 때려도 누군가 켜놨을 수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 때문에 또는 아동학대 시비에 휘말릴까 봐 대응조차 못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교사가 수업 중엔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남학생이 교단에 들어눕습니다. 교사가 수업하고 있지만 아랑곳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지난해 충남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발표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마련되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 조례에는 사생활 자유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업에 휴대전화를 가져와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거나 수업 내용을 녹음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 만큼 고시 내용이 조례보다 우선됩니다. 고시가 확정되면 해당 조례 역시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촬영, 녹음, 녹취 부분이 너무 일상화돼 있고요.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인해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는 교사 비율이 60% 이상 계속 나오거든요. 이번 고시안에는 학생 인권조례의 휴식권을 빌미로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미국 하와이의 마우이 섬마을들이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망자만 최소 55명에 이르렀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워싱턴 이윤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잿더미로 변해 회색 연기만 남은 하와이 마우이 섬 마을들. Oh my gosh, look at the harbor. Oh my gosh. 불에 타는 집을 망연히 바라보던 주민들. 차량으로 급히 대피해보지만 솟아오른 불과 연기가 하늘을 온통 가립니다. 사방이 막혀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보트를 타고 바다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We had to leave family behind. We had to leave our vehicles. Some people had to leave their animals too. All my 50 years of life is completely burned to the ground. 현지 시간 8일 오전 0시 30분쯤 첫 신고 접수된 산불은 이틀간 축구장 400개 면적인 8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산불은 섬의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최대 관광 지역인 라하이나와 하와이 본섬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는데 피해 대부분이 마우이 섬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최소 55명, 대피 인원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얼마 전까지 멀쩡했던 건물들이 위성 사진에서 모두 사라질 정도로 건물도 1,000개 넘게 전소됐습니다. 문제는 아직 산불이 채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is unprecedented. It has turned very serious and very dire. 아직 발화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가뭄으로 인한 낮은 습도와 허리케인을 동반한 강풍이 산불을 키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해 피해 복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이 하와이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채널A에 당시 화재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재산피해가 상당하다는데요. 이 잿더미가 된 집과 가게를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화상으로 현지 교민들 이야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지 교민이 직접 촬영한 마우이 섬 라하이나 지역 영상입니다. 건물들이 모두 타버려 온통 회색빛입니다. 근데 원래 뭐가 있었던 데예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그 라하이나 프론스지거든요. 다 그 개인 주택들이 많고요. 중간중간에 그 선물 가게들이 좀 있고 그래요. 31년째 살고 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처참했던 당시 영상도 보내왔습니다. 이 섬은 다 날아가나 하고 무서웠어요. 바다에 다이빙도 이렇게 들어가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집에서 그 가게에서 도망치려고 나오려다가 창문에 걸려서 한인 대피소를 운영한 교민도 코로나에 이어 화재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체가 다 전소가 되고 잿더미가 된 지금 상황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어떤 그 실제들을 보게 됐고요. 아직까지 우리 교민 인명피해는 없지만 많은 교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한 7개 정도. 거기 세든 사람이 한 30명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생명줄이 딱 끊어진 거지. 콜라 쪽에는 그저께 아침부터 끊겨갖고 물도 안 나오고 마우이 병원도 화상 환자들로 꽉 찼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구조 작업이 끝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건물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늘 뭐 이렇게 그 죽은 사람 찾는 개들을 온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들어닥친 불이잖아요. 마우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은 500여 명, 여행객은 2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중국발 크루즈선 53척이 제주도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유커들이 즐겨 찾던 명동도 바빠졌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단체 여행 허용 발표 하루 만에 중국발 크루즈선 53척이 제주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2017년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크루즈선이 끊겼는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부터 관광객들이 몰리는 겁니다. 썰렁했던 면세점을 찾는 중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我买了气垫儿，还有就是一些化妆品之类的，觉得韩国化妆品非常厉害，就是质量都很好。 면세업계는 9월 중추절 연휴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유커 모시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현지의 로드쇼를 나가서 방한단체 상품을 홍보를 하고 중국인 VIP 라운지도 새 단장하는 중입니다. 큰손 중국 관광객이 사라지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매장 규모를 3분의 1로 줄여야 했던 식당도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좋게 좋죠, 당연히. 근데 직원들도 많이 줄었지만 중국어 하셨던 분들도 다시 이제 채용을 해서. 방한 중국인 쇼핑 목록 1위는 화장품. 명동 화장품 매장 상인들은 올 가을부터 매출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경제를 지금 사가는 건 기대하고 있어요. 손이 커요. 개별 관광 상품을 팔던 중국 여행사들도 앞다퉈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간 800만 명에 달하던 유커들의 한국 관광이 재개되면서 중국 특수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곳곳에서 항일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광복 78주년을 앞둔 지금은 중국에 있는 항일 유적들은 폐쇄되거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순환을 당하고 있는 항일 유적들을 이윤상 베이징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지난달 초 보수 작업을 이유로 돌연 폐쇄된 지린성 윤동주 시인의 생가입니다. 생가 내부는 장기간 방치된 듯 풀만 무성합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건 아직 지금은 안 됩니다. 윤동주 시인 생가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붙여뒀지만 작업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한국인 여행객들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서 이거 좀 난감하다 했는데 한국에서부터 왔는데 좀 보러 왔는데 닫혀 있어서 너무 슬프네요. 인근 주민들은 한중 관계 얘기부터 꺼냅니다. 다롄 안중근 전시실도 2달 전 문을 닫았습니다. 리순 감옥 박물관 안에 있는 안중근 전시실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출입문 앞엔 안전 문제로 보수 작업 중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모두 정상 영업 중입니다. 중국 측은 2곳 폐쇄는 보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재개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2017년에도 하얼빈역에 있던 안중근 기념관을 2년간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 신축을 이유로 들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였습니다. 단순 보수 공사는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기상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 않아서 약간 우려가 된다. 이런. 수도 베이징에 있는 항일 유적 26곳은 표지판도 없이 잊히고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이 순국한 곳으로 추정되는 옛 일제 지하 감옥은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어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동아일보증에 기고하며 항일운동을 이어간 하숙집 일대와 베이징에 살던 한인 학생들이 조직한 대한독립청년단 본부 건물 근처도 사적지임에도 평범한 중국 가정집 골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중 관계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항일 유적지 폐쇄 등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한미일 정상들이 미국 대통령의 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세 국가의 정상이 별도로 만나는 건 사상 처음인데 매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례화에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한미일 군사연습 정례화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이후 3차례 회담을 했지만 다자회의 참석 때 짬을 내 만난 거라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현지 시간 18일에 열리는 3국 정상회의는 별도로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거의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낼 걸로 전해집니다. 별도 회담은 사상 처음인데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에 의견을 모으고 공동 성명에도 관련 내용을 담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의를 매년 1회 정례화하는 것에 공감대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한미일 군사연습 정례화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걸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 자위대가 포함된 3국 군사연습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정례화가 추진되는 건 처음입니다. 미국도 쿼드를 통해서 추진하고 싶어 했던 안보 소다자주의 메커니즘이 실패를 함으로써 한미일 3자 협력체가 이거를 대체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군사연습 정례화에 대해 람 이메뉴얼 주 일본 미국 대사는 일본 언론에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측은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침팬지 2마리가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 우리를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시간 만에 모두 포획하긴 했는데 마취총에 맞은 한 마리는 폐사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공원 한복판을 유유히 걸어가는 침팬지. 안전에 유의하시고 방패 등 적극 활용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화단 너머엔 걱정 가득한 모습의 사육사가 뒤따릅니다. 앞에는 그물을 든 소방대원들도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침팬지는 아랑곳 없이 나무에 올라타기도 하고 누워서 몸을 긁기도 합니다. 그러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겁에 질린 듯 큰 소리를 냅니다.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침팬지 탈출 소동이 벌어진 건 오전 8시 50분쯤. 36살 암컷과 25살 수컷 한 쌍이 한꺼번에 우리를 빠져나간 겁니다. 암컷 침팬지는 사육사들이 우리로 유인해 30여 분 만에 포획됐지만 수컷은 공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안정되면 사육사분이 같이 있었으니까 처음에 이제 유도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탈출 2시간여 만에 마취총 3발을 발사해 포획했습니다. 하지만 마취에서 회복하지 못한 수컷 침팬지는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심상찮아가지고 인공호흡도 시키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오셔가지고 응급치료했는데 폐사했습니다. 포획 과정에서 사육사 한 명이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관람객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침팬지들은 사육장 내실을 청소하던 사육사를 밀치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바둑 국가대표들이 바둑돌은 잠시 놓고 바벨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체력을 단련하느라 바쁜 겁니다. 그 현장에 박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둑판 앞에 옹기종기 모인 선수들 사이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막아요. 끊고 이렇게 된다고. 있는 건 약간 헷갈려. 알파고 이후 더 똑똑해진 AI와 대국을 펼치며 토론을 통해 가장 최상의 돌을 놓는 훈련입니다. 대표팀은 야심차게 필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 공개 행사에서도 일부 대국 상황은 촬영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바둑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두뇌 싸움이지만 앉아만 있진 않습니다. 하나, 둘, 천천히.
러닝을 하면서 체력 단련도 합니다. 체력이 중요한 이유는 대회가 열흘 이상 이어지는데 또는 하루에 2번씩 열흘을 꼬박 계속 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둑 대표팀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이번엔 세계 바둑 1인자 신진서가 그때의 영광 재현에 나섭니다. 이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성적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팀의 그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평소와 다른 좀 준비를 많이 해서 당연히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400mm 이상의 비를 몰고 온 태풍 카눈이 지나자 다시 폭염입니다. 이미 남부지방은 오늘 30도를 넘겼는데요. 내일은 서울 등 중부 지역도 기온이 올라서요. 이번 주말 전국이 30도를 웃돌아 묻었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이 29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릅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중북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반면 남부는 맑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광복절까지도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당분간도 너울이 높게 밀려듭니다. 저지대에는 침수가 우려되고요. 동해상에는 최고 4m의 매우 높은 물결도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LH 사장이 사의를 표하며 한 고백이 충격적입니다. 이 사실 경영평가 D등급의 전관 문제 안전 부실까지 대체 이 LH는 어떤 조직인가 궁금했는데요. 자, 이 사장이 들어가서 보니까 직원 줄이겠다고 해놓고 10,000명 넘도록 늘려놓고 토목직 직원이 건축직이라고 건축직 직원은 토목직이라고 감리업체를 지자체가 아니라 LH가 선정하니 이 전관고리가 끊어지질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조직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LH 전면 재시공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